네. 자, 그러면 경제 이야기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부동산 뭐 출렁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새 시대 새 정부 이 경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이자 주식 전문가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부터 한번 달려가 볼까요? 부동산 먼저. 일단 부동산 얘기를 좀 네, 드리려고 이거 하는데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최근에 일부 지역,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5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지수 기준으로 해서 0.54%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주간 그래프긴 하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안정세를 보이다가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라고 그래서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에 갑자기 해제합니다. 예. 그러면서 3월에 갑자기 2, 3월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다시 좀 안정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냐면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그래프인데 윤석열 정부가 집값이 떨어질 때요. 네. 2022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할 때 예. 부동산 대출로 집값을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대출 규제 완화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대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면서 대출이 증가하고 가격이 다시 올랐죠. 사실 이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정부가 바뀌었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 규제 완화가 아직도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막 또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의 아파트 15억 원을 사는데 예. 내 돈 2억에서 3억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예? 대출을 그렇게 준다. 그렇게 많이 해줘요? 자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전세를 끼고 사는데 네. 전세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9억 10억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5억 원 아파트가 네. 그거를 끼고 살고 또 대출을 해줘요.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충격적이죠. 원래 과거에는요 전세 끼고 사면 대출이 안 돼요. 후순위니까. 어.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후순위 대출도 해줘요. 와. 그러니까 완전 이 대출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통령만 바뀐 거예요. 네. 공무원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에 또 빠르게 오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어. 되고 있다.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또 감소되고 있어요. 네.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에요. 매물.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를 시장에 가서 갈아 샀는데 뭐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는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9만 5천 건이 3월에 넘었다가 최근에 7만 7천 건으로 거의 18%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를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문제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왜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느냐. 저는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나 이제 세금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세금 정책은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집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줘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공약에도 포함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거의 30% 40%가 노후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을 규제 완화해줘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매물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서울은 18%가 감소했지만 이 강남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물량은 8,000건에서 5,000건으로 37%가 감소해요. 더 많이 감소하죠. 네. 고가 주택일수록 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여의도의 한 아파트는 최근에 한 달 동안 11억 원이 호가가 오릅니다. 와. 자, 우리가 자,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트라우마가 있지. 전 요즘 잠이 안 와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집값이 오르면 진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권 못 해요. 이 상태로 지금 방치되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안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그대로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또 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또 공급해줘야 된대.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또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더 안 팔게 될 거예요. 이게 어렵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데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대책이 나오죠. 그렇지. 네. 그건 정확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걸 공급 부족에서 찾아요. 그런데 공급이 과연 풍족했던 기간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변하지 않는 변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때는 공급이 많아서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공급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집값만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대. 그러면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더 해줘라. 그래서 요즘 난리 났습니다. 조합들이 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없애달라. 그래야 공급 늘어난다. 그런데 네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집값 더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응책으로 넘어갔을 때 크게 그러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겠군요. 그러니까- 규제 그 대출 규제 부분. 자, 그다음에 되게 간단한데.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지금 반드시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까다로운 걸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은 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재건축 규제를 이제 풀어주지 않는다 이러면 지금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고 경기도의 대부분 재건축 단지가 많아 있는 지역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그러면 또 네네네. 거기서 반발이 생겨난다는 거군요. 엄청나게 큰 반발이요.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경제 특히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이 계속 실패해왔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그리고 마라. 지금 굉장히 급하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안 됐다. 네. 기다려라.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그게 지금 대부분이다. 야, 지금 2주 됐다, 임마 2주 자식아. 지금 난립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네. 시장이 뭐 집권 쪽이어서 나 집 안 사고 기다려줄게요. 안정되겠죠. 하는 거 맨날 기다렸기 때문에 그동안 실패했어요. 네. 왜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난리 쳤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둔촌주공 살리기. 네. 집값 떨어지면 온 나라가 난리치면서 올려줘. 근데 왜 집값 오르니까 야 천천히 해. 좋은 정책 천천히 준비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요. 당장 정책 나와야지. 근데 지금 굉장히 정책이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그건 또 왜 그래요? 마지막 장에서 보시면 과거에 집값이 오를 때는 전 세계가 다 올랐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동성 증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전 세계에 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근데 지금 전 세계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오면 한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아니 민생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라면값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집값 아니에요? 네. 전세가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전세가 월세 폭등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대응책으로 넘어가면 제 이해가 맞는지 아니면 틀리면 틀렸다 아니면 덧붙일 부가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첫째 대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이거 완화하면 안 된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요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자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풀어준 즉 집값이 떨어질 때 풀어준 정책을 그냥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요. 일단 그거는 당위론적이에요. 왜? 집값 떨어졌을 때 도입된 정책이니까 집값이 오르면 다시 걷어들여야죠. 아 윤석열 이전으로만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법도 필요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출 관련된 내용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출이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완화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 엄청나게 해주지 못해 우리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유지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을 줘야 돼요. 네. 지금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 기대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 언젠가 풀어주겠지. 금방 풀어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우리는 이 정책을 유지할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발표만 해도 돼요. 쉽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추경이 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못 살고 그냥 그렇지. 자산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진짜 제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그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돈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주식시장 이렇게 그 생산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이 못 오르도록 해야죠. 그런데 네. 지금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 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야 사람들이 부동산 안 가겠지. 예. 아니요. 주식하고 부동산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주식은 투자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 그리고 필수재란 말이에요. 그렇지. 게임이 안 돼요. 부동산이 더 달콤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단 장치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대출해주면 안 돼요. 다주택자. 그렇지. 다주택자는 지금은 왜 해주고 대출해줘?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 해줘? 나는 말도 이해를 안 되죠. 못하겠어. 말도 안 되죠. 그거 왜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아까처럼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데 또 네네네. 대출해줘요. 이런 거 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론적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같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내냐?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그 속도를 야 임마 2주 됐다 이 자식아 2주. 이제 요겁니다. 그 속도를 지금 기존에 안 바뀐 공무원들이 맡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를 안 해.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한국의 경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이 절대절명의 시기다.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네. 네, 라는 그리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책이 아주 잘 먹히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미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3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왜 오를 것 같으세요? 기대감이죠. 정책이 잘 먹혀서요. 잘 먹힙니다. 지금은 정책이 잘 먹히는 잘 시기예요. 먹혀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거예요. 네. 아이 좋습니다.
2주 됐다 이 자식아. 예, 그럴 대다수가 그런데. 아니 시장은 2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않는다고요. 예, 지금 아주 알겠습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양쪽이 2주 됐다 이 자식아. 시장을 예.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팽팽합니다. 그 정도는 뭐 급하다는 얘기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박시동 평론가가 준비한 네. 경제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뭐부터 할까요? 급한 거 네.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네, 네네네.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 아, 용어가 엄청 화제가 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예. 나오던데. 그래서 일단 그게 도대체 뭐고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나? 네.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배웠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배웠어요? 순간 아니 뭐 이게 느낌만 배웠는데 나 모르겠어, 사실. 바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시선이. 예. 네. 요거 4초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CBDC. 아 CBDC는 했잖아. 했죠. 예. 그 4촌쯤 된다. CBDC 예. 했잖아. 예.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상화폐 코인이죠. 예. 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가상화폐 코인. 앞에 스테이블이 붙잖아요. 스테이블. 안정적인. 안정적이야. 안정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 뭐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 코인 뭐 아무리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돈 벌었다고 그래도 하루에 뭐 30%씩 위로 아래로 빠지니까 아. 이 변동성 이거 가지고 이거 거의 뭐 현기증 날 지경이다. 예. 라고 해서 높은 변동성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는 내가 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한 1, 2등 하는 코인 정도를 빼고 나머지들은 아니 발행자가 어느 날 보니까 파산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맞아. 상장 폐지돼 있고 맞아. 예. 이거 믿고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거야? 나 불안함 이거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파산도 안 할 수 있고 늘 고정적인 가치가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 코인 중에? 나 그러면 좀 안정감을 느끼겠어. 이런 차원에서 개발된 코인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는 가치가 딱 한 곳으로 모여서 변동을 안 하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제가 1달러를 내요. 네. 그럼 코인 하나를 줘. 그러면 이 1달러를 받은 발행자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받은 고객한테 받은 돈을 준비금으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갖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야, 나 이제 코인 낼 테니까 다시 현금 바꿔줘. 이러면 늘 교환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파산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발행자가 준비금을 가지고 발행된 코인과 거의 같은 금액의 같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다. 네. 이러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요. 네. 또 하나는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시세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1달러는 무조건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담보 자산, 기준 자산과 코인의 가격을 그냥 딱 일치시켜 놨습니다. 패깅.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럴 거면 코인을 왜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투자 가치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아,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불안하지 않게 가치를 딱 정해 놓고 파산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야, 그럴 거면 내가 1달러 갖고 있지 왜 1코인을 갖고 있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로 내가 코인을 해? 사고 팔고 해서 돈 벌려고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유용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뭐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돈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현실 세계라고 하고 예. 가상 자산의 세계로 딱 넘어간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경을 넘듯이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딱 넘어가. 그럼 코인 세계가 유지되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쉽게 말하면 1억 넣고 비트코인을 했는데 1억 4천만 원이 됐어. 돈 벌었죠. 한 번 들어갈 때 코인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익명성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팔았지. 그래 딱 해서 다시 1억 4천만 원을 현찰로 받고 내 계좌에 다시 1억 4천만 원이 들어와. 다시 현실 세계에 나왔죠. 네. 이 순간 내가 4천만 원이 올라간 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 정도의 노출조차 없는 세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내가 가상 이 화폐 세계에 들어갈 때 빼고 거기에 들어간 이상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요- 익명성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지. 예. 슈퍼리치들 예를 들어서 뭐 후진국의 좀 이상한 자금들 또는 뭐 중국이라든지 아무튼 당국과 뭔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부터 네. 시작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가상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지금 네. 김건희 씨가 지금 계속 복구가 왔네요.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내가 비트코인 하나 샀어. 돈이 네. 올랐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걸로 다른 코인을 사야지라고 하는 사이에 내 코인이 또 내리고 다른 코인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등등등 해서 코인 가상 세계 안에서 이게 자산 이동할 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팔고는 딴 거, 투자는 딴 걸로 하되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지금 달러처럼 기준 값으로 딱 멈추지 않는 하나의 준거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처음에 가상 세계,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네.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안에서입니다. 그 네. 안에서 화폐처럼 믿을 수 있는 자산이 하나 필요한 거고 음. 그게 가치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세계 안에서 예. 안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하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미국 달러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하나의 세계로 거의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게 테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더. 테더 들어보셨을 거라는 얘기는 무슨 태도예요? 아. 네? 대선 때 대선 때 초면인데. 예, 대선 때 준석이가 어. 이준석 후보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USDC 알아요? 그 얘기는 알지. USDT 알아요? 그거 했잖아. 코인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맞아. 그 USDT 그 T가 테더예요. 그 T가 태도야. 네. 그다음에 USDC C는 서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위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하나는 테더고 하나는 서클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달러 기반 코인 중에서 테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1달러를 내. 나는 1코인을 받아. 그럼 테더 얘네들은 그 고객한테 받은 그 달러를 가지고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테더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달러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 달러도 좀 갖고 있고요. 국채로 바꿔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국채도 어차피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달러도 갖고 있고요. 미국 국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늘 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는 게 이제 테더. 그다음에 서클은 뭐냐면 국채보다는 다른 발행사인데 국채보다는 MMF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성 자산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둘 다 어느 정도 발행량이랑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미국 달러랑 패깅을 시켜놔서 가치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제 믿죠. 네. 분명히 내가 USDT 테더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건 1달러야. 내가 USDT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 1달러야. 네. 이걸 이제 믿어버려요. 믿어.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왜 거래량이 폭발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국 통화가 불안한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이 막 1000%씩 나버려. 그렇지. 그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이 자국 통화 월급이 내일이면 휴지조각이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즉시 달러로 바꾸고 싶어해. 네.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국의 이 화폐가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불안하거나 인플레가 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바꾸고 싶어한다.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해. 미얀마처럼 늘 쿠데타가 예, 나가지고 그렇죠. 송금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달러로 바꾸고 싶어해. 자, 그런 사람들이 달러로만 바꾸면 되는데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환전상을 찾으러 40km를 가야 돼. 오케이. 가면은 수수료가 엄청 커. 그걸 가지고 출국을 하면은 또 계좌 동결이 돼. 네. 복잡하죠. 뭔지 알겠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에서는 이 달러 기반은 코인을 확 사버려. 그러네. 그러면 달러 환전상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달러 환전 은행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출국만 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 코인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러네. 좋네. 예, 이런 어떤 효용성과 편리성 또는 익명성 거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1등, 2등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폭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상식이에요. 네. 여기까지 상식. 좋아. 이걸 몰랐으면 상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야. 나도 그렇지. 이제 됐죠, 이제 됐죠. 예. 이제부터 근데 상식적인 사람. 왜 갑자기 우리 시장에서 이게 화두가 됐냐? 관심 있으면 그냥 미국 가서 사시면 되지. 예. 지금도 USDT 사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달러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야? 그러면 원화 기반으로 만들면 안 돼? 1달러 줄 테니까 1코인 줘 말고 쉽게 말하면 이제 1,000원 줄 테니까 1코인 줘. 100원 줄 테니까 1코인 줘. 좋다. 이거 만들면 안 돼? 좋아. 그래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지. 라고 해서 원화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당연히 따라왔겠죠. 왔는데 네.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어쩌면 논의의 중심에 있었어요. 뭐 빨리 예.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논의의 중심.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0원을 주고 1코인을 받아? 그럼 이 1코인은 1,000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중앙은행을 했어. 화폐량을 관리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관리해야 되고 환율 전쟁도 해야 되는데 예, 예. 내 수중 안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관리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1코인이랑 1,000원이랑 똑같아? 그럼 저거 화폐 아니야. 준 화폐성을 띠고 있네? 네. 새로운 화폐가 그거 생겨. 내가 관리해야지. 한국은행이. 그것도 내 관리가 안에 들어와야지. 라고 해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다만 준 화폐이기 때문에 내 수중 안에서 단계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장을 관리해가면서 조금씩 열어갈게요. 요렇게 논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럴 수 예. 있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합니다. 뭘? 법안 발의를 하는데 네. 기존의 한국은행이 바라보던 이거는 준화폐입니다라고 했던 그 안정감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시선이 아니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코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으로 접근해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던 관리하려고 했던 허들을 다 낮춰버린 법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내가 코인 발행하고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스테이블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본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법안 발의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이에요. 10억이면 나도 만들 수 있겠네. 나도 하나 쓱 만들어 봐야겠네. 그렇죠. 허들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돈 없어? 꿔줄게. 신용등록까지도 가능하게.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져가려고 했던 시장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다른 접근법이 나온 거죠. 이건 그냥 코인이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지금 달러 코인 날아가는 거 안 보여? 원화 코인 생태계 빨리 만들려면 허들 낮춰서 민간업자들 빨리 참여하게 만들고 각종 예. 핀테크 기업들 참여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장 빨리 만듭시다라는 법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소수의 관이 주도된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이 참여해서 당장 내일 모레 조만간 뭐 한두 달이면 우리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열리는 거야. 예. 이렇게 시장이 놀래버린 게 이래서 지금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안정감이냐 화폐냐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과 이건 코인이야. 그리고 생태계가 중요해라고 하는 약간 금융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게 지금 현재 파워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 발의되고 네. 코인 가격이 또 엄청 올랐겠네. 코인 가격이요? 아니 네. 아직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아니. 코인. 그냥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들? 관련 없나 그거는? 아. 코인을 나도 또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코인 시대가 왔네. 그럼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 법안대로 속도감 있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지금 네. 예. 정책 관련해서 현재 시장이 제일 관심이 많을 때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발 정책이고 어차피 이재명 표 정책 아니야? 그럼 이게 힘을 넣고 빨리 가겠네? 그렇겠지. 그러면 방금 최고 앵커님 말씀처럼 그러면 다른 코인이 값이 오르나?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네.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누구야? 거기가 오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USDC라고 했던 서클 있죠. 서클 업체가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좀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할 때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31불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게요? 200불이에요. 8배 넘게 주가가 7배 넘게 주가가 뛰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누가 발행하고 그 발행자 옆에 또 어떻게 결제하고 또 누가 참여하고 하는 이 생태계가 딱 완성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누가 될까? 그게 이제 핵심이네. 거기에 이제 시장은 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코인이 나오면 달러의 안정성 더하기 코인의 익명성과 편리성을 다 가지니까 그렇지. 세계적으로 활용될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원화 코인 만들면 누가 쓰겠어?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넓히는 다양한 정책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K-팝 같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있는 K-팝 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의 굿즈나 이런 걸 살 때
또는 뭐 그분들의 그 뭐 어떤 그 한정된 자산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요새 NFT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살 때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면 우리도 활용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을 얻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 원화로 받아서 달러로 또 환전해가지고 수수료 내고 자국은행으로 보내고 몇 달 있다 결제 받느니 차라리 원화 코인으로 줘요. 그러면 차라리 원화를 직접 받는 것보다 나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코인 시장이 열려가면 어떤 생태계가 열릴까? 여기에 이제 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몇 개만 알려주세요. 카카오 같은 데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주목받는 맞아?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진짜로? 페이 야, 내가 감각이 있네. 그렇다고 또 이 방송 보고 근데 카카오페이 사자 뭐 이런 건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와, 그래? 코인은 내 코인 관련한 어떤 월렛 지갑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물을 샀어요. 그럼 내가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이 결제망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인과 현물을 결제하는 그렇지, 망. 그렇지. 망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페이 시장입니다. 페이 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카카오가 앞서가고 있기도 하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 페이 등등 어쨌거나 그래서 이 페이 시장이라든지 이 결제망을 그거 결합시켜버리면. 결합시킬 때 누가 과연 수혜를 볼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완성될지는 지금 민간이 재빠르게 지금 아이디어를 굴리고 그래. 야 지금 민주당이 한단다 우리 시장이 열린단다 예.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우리 어떻게 와. 참여할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래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아주 그냥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네. 한국은행이 네. 가상 시장에서는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와, 화폐는 만들었는데 거의 화폐가 한쪽으로 이제 그 화폐를 내고 코인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폐는 어디가 있어요? 그 발행자한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발행자한테 가 있고 그거와 이 코인이 거의 가치가 맞는데 네. 맞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예를 들어서 환율 때문에 환 전쟁을 막 하고 있어. 환 전쟁을 막 하고 있어. 달러를 지금 막 산다든지 아니면 원화를 막 산다든지 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흐름이 맞아져야 전략이 통하는데 이거랑 맞지 않는 다른 쪽에서 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걸 걱정하는 거고 또는 저쪽에서 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원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기가 많아지면 원을 많이 시장에 있는 원을 많이 땡길 거 아닙니까? 네. 또는 뭐 생각보다 어느 순간 무너지면 갑자기 원이 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의 환율 정책, 통화 정책에 쓸데없는 바이어스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한국은. 두렵겠네 예.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모든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중심은 사실 은행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처음에 발행해서 은행이 돈을 딱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면서 돈을 유통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그야말로 그냥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은행에 맡기질 않고 그냥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요한 수익원이라든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러 역할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와, 이건 그러면 시스템이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도 그렇지. 배제할 수 우리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걸어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자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고 그건 당신들이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규제하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코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시장으로 달려가는데 생태계를 구성해서 또 다른 한국의 산업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K금융에 어쩌면 시발이 돼서 이게 원화 시장, 아니 달러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모델이 돼서 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 할 일 많아요. 열린 마음으로 이 시장을 보십시오. 이 시선이 지금 현재 파워게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네. 너무 중요한 나중에 이슈네. 뭐 월급 같은 것도 코인으로 받게 되고 뭐 이러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코인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 발의하고 막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법 개정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개혁이 네네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부동산은요? 아, 진짜. 아, 왜 부동산은 관심 없냐고. 웃을 일 아니야. 지금 맞아.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심각하게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자산에서 80%가 부동산이고요. 맞아. 지금 중산층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올라서 다 울고 계시다고요. 좋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왜 부동산은 아무 정책이 없어요? 그렇지. 제가 이 의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
스테이블 아니. 동산, 스테이블 동산이 더 중요하다. 맞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동산. 스테이블 동산. 아니 자 일을 할 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네. 뭐가 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아니 좋아요. 다 같이 우리가 좋아지자고요. 근데 왜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 야 시간 좀 가져.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런 것들 막 법안 발의하고 막 빨리 해야 된다. 막 국회 해갖고 빨리 통과시키자. 상법 개자.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부동산을 빨리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거 외면하고 있다 나는. 귀찮으니까 싫은 거예요. 잡음 나오니까. 네.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진짜. 예. 2주 됐다 이놈아. 2주 됐다 엄청 이놈아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럼 저도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은 너무 젠걸음만 하고 있고 네. 민간은 또 너무 속도만 하고 있다. 아, 예. 이거 말고 이제 네. 그러면 이게 뭐 현실 금융에서는 순기능이 없나? 그러실까봐 말씀 네. 하나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달러 소비자가 달러를 맡기고 코인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발행자는 아까 국채를 산다고 했잖아요. 미국 국채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국채의 새로운 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을 담당해서 국채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요. 그럴 수도 있겠네 또. 이게 숨기는 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왜 스테이블 코인을 내버려 두냐? 이것도 결국 미국 국채, 달러 기반이니까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 더 거예요. 유지되지 미국은. 그러니까 해 이런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도 올해 예를 들어 2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고. 그리고 좀 전에 오늘 이제 내일 추경안이 이제 확정되겠습니다만은 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은 30조 규모의 2차 추경이 현재 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것도 국채 발행해야 돼요. 우리 국채 누가 사요? 그동안에 기관이 사고 해외에 팔고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기면 네. 그 발행자가 원을 우리나라 국채랑 패깅시키면 국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순기능도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파생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네, 이거는. 네.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은 2주 됐다 이놈아. 2주 됐다 이놈아. 지금 그러니까 정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왜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네,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왜 대통령 됐습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주 때문에 된 거요? 진짜 아니에요. 가장 커요. 왜 그걸 잊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이 대통령이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나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합니다. 진짜. 오늘 방송 전에 나한테 묻더라고. 너 시켜주면 할 거냐고. 자기는 절대 안 하겠대. 내가 이거 왜 묻나? 근데 미리 그건 없죠. 뭐 음주, 음주 이런 없어요, 거, 뭐 저는. 마약, 음주 마약 없어요. 탈세, 탈세 없어요. 여성 문제 없죠. 여성 문제가 여기에 좀 하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있어? 저는 뭐 군 문제 없죠. 네. 세금 문제 아들 없죠. 중에 없다. 아들 중에 증여 없지. 없죠. 그리고 상속 받은 것도 없죠. 증여할 것도 없죠. 논문 표절 같은 거 없고. 논문 쓴 적이 없죠. 네, 학벌 자체가 없죠. 학벌 필요할 게 없어. 학벌 없고. 논문 쓴 학벌이 아니니까. 아예 없잖아. 논문 쓴 학벌 자체가 아니니까 그거 하나 없죠. 네, 뭐 걸릴 게 없어. 다주택자 아니야. 다주택자 다주택자. 아니야. 아, 다주택자 아니고. 무주택자. 무주택자. 예, 예. 네, 무주택자. 뭐 상속 이런 거. 상속 없다고 몇 번 얘기해. 주가 조작 안 했고. 주가 주가 조작 안 했죠. 어, 왜냐면 주가 주식 안 지금 깡통됐죠. 깡통됐죠. 네. 네. 거의 휴지인데 어떻게 조작해? 휴지입니다. 여자 네. 문제만 주가 그것만 조작 주가 조작해도 통장에 마이너스 크면요 조사 안 해요. 걸릴 게 봐줘. 없습니다. 예, 음주 한 번도 없습니다. 음주 아예 없죠. 갑질 의혹은 좀 네. 있을 수 있겠다. 증언들이 또 못 막내 게 터져 아, 나오면 이거. 증언들이 여기 왜냐면 생생하게 증언 정작가 왜 증인들이 나갔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하면 이거 갑질도 요새 좀 이슈되죠. 정승기 이런 애들이 말을 바꾸면은 문제가 말을 생기는데 바꾸죠. 지금 현재 스탠스로는 저 같은 사람 없다.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다. 지금도 그 스탠스인데 이것도 나중에 말 바꿔버리면 걔는 어디서 정승기 작가님. 돈 받고 말 바꿀 수 있거든 걔가. 네네네네. 갑자기 보수 유튜버에 출연해가지고 어. 최욱의 실체.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면 돈이 되면. 그게 돈이 되면. 되면. 근데 지금까지는 얘는 거의
저는 완전 걔한테 간디야 그냥. 프란치스코야. 네.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다시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난립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계속 와요. 진짜 나가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또 나중에 말 바꾸면 방법 없잖아 이거는. 나중에 돈 되면 씨.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주 아닙니다. 2주도 길다. 네, 2주도 엄청 새로운 길입니다. 슬로건입니다. 2주도 길다. 새로운 2주도 슬로건이에요. 시장은 2주 길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 기다려주지 않는다. 2주도 길다. 2주도 길다.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광수혁신당 2주도 길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